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굉장히 중요한 별표 3개의 내용들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내용이지만 사실은 안전보다는 보건 파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은 가볍게 보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규의 내용이다 보니까 실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작업 환경 측정에 대한 법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그러니까 모든 작업장은 아니고요. 인체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놓은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는 도급인이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 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괄호 근로자 대표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 포함하고요. 요구하면 작업 환경 측정 시에 누구를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킵니다.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항상 기록해서 보존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업주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 개선, 건강진단 등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했을 때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부 내용까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인데요.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란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상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작게 사용할 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 작업이나 단시간 작업을 할 때 안 해도 되고요. 분진 작업의 적용 제외, 분진에서 제외되는 작업장, 그래서 분진에 관한 작업 환경 측정만 제외됩니다. 그 밖에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의 노출 수준이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때, 그죠? 노출 기준보다 노출 수준이 아주 낮게 노출될 때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안전보건 진단기관이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작업장의 유해 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 환경을 측정했을 때 진단기관에서 작업 환경 측정을 했다, 그죠? 이때는 해당 측정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기관에서 유해 인자에 대한 측정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 한번 살펴봅니다. 화학적 인자가 있고요. 많죠, 그죠? 종류는 너무 많아서 다 암기 곤란합니다. 물리적 인자 최근에 추가되었는데 한번 볼게요. 8시간 시간가 중 평균 80데시벨 이상 소음,
80데시벨 이상이 8시간 이상 발생될 때고 고열이 포함됩니다. 분진은 광물성, 면분진, 성면, 용접휴, 곡물, 목재 분진, 유리, 섬유에 해당되고요. 그 밖에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인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 환경 측정 횟수인데요. 요 횟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산업위생 쪽에 잘 나와서 한번 읽고 지나가시고요. 원래는 앞에 거 볼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산업위생에 해당되지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이 한 달이죠. 그죠? 30일 이내 작업 환경 측정을 합니다. 그 후 반기에 이르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합니다. 대상 작업장이 되고 30일 이내 작업 환경 측정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6개월마다 합니다. 다만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원래는 6개월마다 하는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한다는 건 다른 작업장보다 2배 자주 하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겠죠. 그죠?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화학적 인자인데요.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화학적 인자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 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입니다. 화학적 인자인데요. 역시나 고시하는 물질에서 고시하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고시하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다 암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발암성이 있거나 하는 물질은 노출 기준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하고요. 그렇게 발암성이나가 좀 덜한 건 노출 기준 2배 이상 초과하면 3개월마다 한 번 작업 환경 측정한다. 나머지는 얼마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6개월마다 하는데요. 1년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을 한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작업 공정 내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 85데시벨 미만이면 소음 작업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하면 되고요. 작업 공정 내 소음 이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 기준 미만일 때, 그죠? 소음이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이거나 소음을 제외한 나머지가 2회 연속 노출 기준 미만일 때는 원래 6개월에 1회 이상 하던 걸 1년에 1회 이상 할 수 있다라는 뜻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방법은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이것도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뢰성 평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안전 쪽에서는 크게 출제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건강진단 한번 볼게요. 역시나 건강진단도 산업보건 쪽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법규에 있다 보니까 간혹 출제가 됩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인데요. 아까 작업환경 측정보다는 건강진단이 조금 더 자주 출제된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역시나 누구를 참석?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자, 그 건강진단을 했는데요. 근로자들이 이거 이해 잘 못하겠다 했다, 그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 대표가 요구한다면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야 되고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해도 된다. 틀렸죠, 그죠?
본인이 나는 공개하기 싫다. 나의 건강진단 결과인데요. 그럴 때는 공개해서 아니 된다. 이건 당연하죠. 한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나 유지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해서 아니 됩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 10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합니다. 의 제한,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나 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 장소를 변경하거나 전환하거나 시간 단축하거나 야간 근로 제한하거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진단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의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했을 때는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보통 30일이 많죠, 그죠? 이내 근로자에게 송부합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다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인데요.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대상 유해인자인데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디메틸아세트아미드하고 디메틸포름아미드는 1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은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검진이다. 그죠?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요. 그 다음부터 6개월마다 합니다. 벤젠이죠. 2개월 이내 하고요. 그 다음 6개월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이라 그죠? 3개월 이내 하고 6개월마다 합니다. 성면이나 면 분진이에요. 성면이나 면은 12개월 이내 하고 12개월마다 합니다.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이나 충격 소음은 12개월하고 24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는 성면이나 면은 12개월, 12개월, 광물성 목재, 소음이나 충격 소음 12개월, 24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전부 다 6개월 주기인데요.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되고요. 필기서부터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괄호 비우고 출제되지만 자주는 아니니까요. 일단 지금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몇 번 출제되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에서 건강관리 구분입니다. 일단은 A죠. 에이스,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는 건강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입니다. 자, C가 있고요. D가 있죠. 그죠? C는 뭐냐면 요 관찰자, 관찰이 필요한 사람은 체크해야 된다. C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는요. 이미 질병이 있는 사람, 유소견자,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은 뭐냐면 직업병이에요. 2는 뭐냐면 일반 질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관찰자 C1은 직업병 요관찰자가 되고요. C2는 일반 질병 요관찰자입니다. D1은 D가 병을 뜻하니까 이미 병이 있는 사람인데 1이니까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를 뜻하고요. R은 다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다. 그죠? 이렇게 일단은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구분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입니다. 항상 결과는요, 사업장에 보존하게 되어 있죠.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몇 년간, 5년간 보존합니다. 이거, 결과표는 5년이죠.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자료는 30년간. 왜냐하면 발암성 물질은 바로 암이 되지 않으니까요. 30년 보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겁니다. 또 건강진단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인데요. 첫 번째 일반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우리가 보통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실시 시기 보겠습니다. 잘 몇 번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무직하고요. 사무직 종사자인데 판매 업무는 제외하고죠.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이고 나머지는 1년에 1회 이상. 현장에 있으면 1년마다, 사무직은 2년마다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수건강진단인데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때, 요거는 법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라고 정해놨습니다. 그 업무에 종사할 때 특수건강진단 받습니다.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 그죠? 직업병 소견이 보이는데요. 작업 전환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해서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여기 종사하진 않지만 의사가 필요하겠다 하면은 받는다는 거다. 그죠?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은요, 일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때다 보시면 되고요.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다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2분의 1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자주 하는 거죠. 그죠?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고요. 수시건강진단이나 임시건강했을 때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라는 의사소견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출 기준 이상일 때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노출된다면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정 건강진단이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의 적합성.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배치되는데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 검사하는 거예요. 미리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배치정 건강진단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나는 아닌데요.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어떠한 질병이 생겼죠? 그럼 임시로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이나 타각 증상이 발생했을 때고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 있을 때 임시는 예측을 못했죠.
이렇게 질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유소견자 발견되면 임시로 하는 게 임시건강진단. 그죠? 그다음에 수시건강진단이라는 건 대상 업무에 대하여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수시건강진단이고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임시건강진단이고요. 자, 그다음에 앞에서 배치정 건강진단이 있었죠. 그죠? 배치정 건강진단이라는 건 특수의 건강진단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대상인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기억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지금은 이제 굵직한 종류와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건가 그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역학조사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인데요. 이 위험성 평가가 필기보다는 실기에 넘어가서 이제 한 과목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기에 출제된 기출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위험성 평가가 조금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1과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과목하고 뒤로 넘어가도 위험성 평가가, 여기서는 법의 굵직한 내용을 공부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과목마다 공부하게끔 출제 기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끝이 아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법에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보고 세부적인 평가하는 방법은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인데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나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합니다. 우리가 했더니 위험 요인이 한 10개 있어요. 그 위험 요인 중에서 허용할 수 있는 위험이 5개고 허용이 안 되는 위험이 5개다. 이렇게 일단 허용이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하는 거죠. 허용이 안 되는 거라면 개선을 하거나 바꾸거나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평가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에 대한 위험이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한 번씩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입니다. 누가 실시하는가입니다.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요. 작업의 일부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 그죠? 도급인도 하고 수급인도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도급 사업주는 수급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해야 됩니다. 수급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했는 결과를 검토해서 도급 사업주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주가 하고요.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각각이 하고요. 수급인이 했더라도 도급인은 검토해서 도급인이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라라는 게 법규의 내용이 되고요. 대상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이미 노출되었다 확인된 것,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것, 노출이 아직은 안 되었지만 노출될 것이다 예견되는 가능한 위험까지도 포함하고요.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될 때,
매우 경미한 부상만 초래할 거다. 이거는 다쳐봤자 멍만 들고 그냥 더 이상 피해 없다. 이렇게 가볍다는 게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위험 요인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그죠? 다시 말하면 사고 나기 직전의 아차 사고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부상이나 질병은 없었지만 사고 나기 직전에 아차 사고가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평가를 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어떻게 지체 없이 중대재해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인데요. 자, 요거는 산업위생기사실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까지도 지금 계속 위험성 평가 부분이 강조가 되고 시험에 출제가 점점 다양하게 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그죠?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게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위험성이 1이다, 5다, 10이다 판단하는 건 작업을 해본 사람만이 위험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하고 이것까지는 허용된다, 이것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 허용 가능한 위험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참여하고요. 세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죠? 이거 비슷한 말이죠.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때, 감소 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할 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쉬운 거부터 보면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할 때. 작업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파악했다면, 이게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할 때, 이거는 허용되고 이건 허용 안 된다. 이것도 근로자 참여하고요. 위험을 결정했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할 때도 참여하고, 감소 대책 실행 여부 확인할 때, 그죠? 실기는 이런 게 암기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 조금 길기 때문에 실기용은 빼고 그냥 필기용으로 한번 어떠한 기준이나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참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직무 배울 때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서부터 우리 관리감독자까지 전부 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내용 들어있었죠.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관리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호자, 지도, 조언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작은 사업장이더라도 위험성 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고 교육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주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을 받았을 때고요. 공정안전보고서. 자, 앞에서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첨부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인데요.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중에서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위험성 평가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조사. 요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해서는 유해 요인 조사 자체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이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 공정안전보고서인데요.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4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작성되었을 때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위험 요인 조사를 했다면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 평가 방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하면 됩니다. 위험 가능성과, 예를 들어 가능성이 3이고 이 위험이 얼마만큼 중대한가, 위험성의 크기가 5다. 그죠? 이거를 조합해서 더해서 8이다 해도 되고요. 곱해서 15다 해도 되고. 자, 그래서 가능성하고 이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어났을 때 위험의 크기,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나 강도법. 그 다음에 체크해 보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을 저중고로 판단하는 위험성 수준 3단계법. 그 다음에 핵심 요인만 적는 핵심 요인 기술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하시면 되고요. 자, 위험성 평가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그죠? 미만 사업장이나 건설공사는 1억 원 미만일 때는 1호 절차 생략한다. 그죠? 사전 준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절차는요, 사전 준비하고, 일단 우리 작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했다면 이거는 위험이 얼마다, 1이다, 2이다, 3이다, 위험성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험성 중에 우리 회사는 3까지는 허용하자, 4, 5는 허용이 안 된다? 그럼 허용이 안 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자, 그래서 감소대책 수립하고 실행했다면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이나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합니다. 순서 한번 볼게요.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요인을 파악했다면 위험성 결정, 위험성을 결정했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다 끝났기 때문에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 준비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 시에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그죠? 그래서 실시 규정에는 평가는 목적이나 방법, 평가 담당자 책임자 역할, 평가 시기 절차, 근로자를 어떻게 참여한다, 근로자 참여나 공유 방법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보존 등이 실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 사항을 확정하라. 그죠? 위험성의 수준, 우리 회사는 위험성을 1에서 5단계로 나누겠다. 요 수준하고요.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성이 1은 한 달에 한 5년에 한 번 생기는 거다. 위험성이 5는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거다. 기준이 있어야죠. 그죠?
판단하는 기준과 위험성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1에서 5단계 중에 우리는 3까지는 허용하고 4, 5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평가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건데요. 사업주는 다음 각호 방법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 방법을 포함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라. 그죠? 자, 1호는 뭐냐면 사업장을 점검도 안 해보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점검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다면 사업장 순위 점검 꼭 넣어서 파악하라. 그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사업장 순위 점검해 보는 거죠. 그죠?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을 들어보는 거죠. 이거는 위험합니다. 하고, 그죠?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 청취조사 들어보는 거죠. 그죠? 청취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 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를 훑어보는 거고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안전관리자가 했는 체크리스트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가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순회 점검, 사업장 순회 점검이고요. 제안을 받아본다,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청취한다, 들어보는 거죠.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의 청취조사, 자료를 본다, 안전보건 자료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위험성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한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그죠?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발생되는 건 위험을 2라고 하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고는 1년에 한 번 발생되었다. 그죠? 그럼 위험이 2다. 이렇게 그 수준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요. 사업주는 1항에 따라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합니다. 자, 이 추락은 1년에 한 번 생겼는데 이걸 위험 3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사업장은 1, 2, 3까지는 허용하고 4, 5는 허용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인가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허용이 안 된다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죠? 사업주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허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다음 각호 순서를 고려해서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감소 대책 수립 순서인데요.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산업안전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법에서 이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타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는 한번 고려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기출이 없기 때문에요. 위험한 작업을 아예 위험한 걸 없애면 제일 적극적이죠. 변경하거나 유해 위험 물질을 다 위험하지 않은 다른 걸로 제거하거나 그죠?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을 제거나 저감하는 게 제일 적극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는 위험성을 제거나 저감하는 조치합니다. 자, 다 제거나 저감을 못한다면 연동장치, 인터록 장치나 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을 그 다음에 강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사업장 작업 절차 정비 등 관리적인 대책이고요. 항상 가장 소극적인 건 이렇게 다 했지만 남아있는 위험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게 개인보호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것부터 순서대로입니다. 감소 대책 수립 순서는 첫 번째는 위험을 제거나 저감하는 조치, 두 번째는 공학적인 대책, 세 번째 관리적 대책, 네 번째 개인 보호구 사용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공유인데요.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그죠?
그럼 위험성 평가 중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그죠?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 요인이 무엇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려야 되고요. 위험성 평가 결과, 결정 결과. 유해 위험 요인이 5가지인데 그중에 위험성 결정은 이렇다. 결과 알려줘야 되고요.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감소 대책. 결정 결과 5가지 중에 3개는 허용되지만 2개 허용이 안 되어서 이렇게 감소 대책하고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그죠? 감소 대책과 실행 계획 알려줘야 되고 실행 여부.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에 따른 근로자가 준수나 주의할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평가했는 결과 중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죠.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위험성 감소 대책과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그 다음에 근로자가 준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결과 중에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의 안전 점검 회의, 툴박스 미팅이죠. TBM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고요. 항상 이제 평가했다면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 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해서 기록 보존하라. 그죠? 자, 뭐를 기록 보존해야 되는가 볼게요. 기록에 포함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이겠죠. 위험성 평가 대상 유해 위험 요인이고요. 이거를 위험이 얼마다, 1이다, 3이다 결정했다면 위험성 결정의 내용.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조치했다.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이렇게 3가지 기억하기 쉽죠.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결정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 정보도 함께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몇 년? 3년. 보통 자료는 3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성 평가는 언제 실시하는가? 실시 시기가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사업 개시일을 말하고요. 건설업은 실착공일이 됩니다. 로부터 얼마?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 평가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 자, 그래서 사업이 성립되고 한 달 안에 최초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이나 공사 개시 후에 지체 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1개월 미만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가 끝나고 지체 없이 평가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한다. 위험성 평가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위험이 생겼다면 수시로 평가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수시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하면 수시 평가합니다. 기계기구 설비나 원재료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되었을 때, 그죠?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나 보수했을 때도 수시 평가고요.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 신규 도입이나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중대 산업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도 수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수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는 건설물 설비를 설치나 이전이나 변경이나 해체했을 때, 기계기구 설비나 원재료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했을 때,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를 정비나 보수했을 때,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변경. 자, 그 다음에 중대산업자 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주는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 그죠? 위험성 평가 결과가 적정한가를 1년마다 다시 검토하라 했습니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허용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강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가 생겼을 때고요. 근로자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이나 경험의 변화. 근로자가 교체되어서 예전에는 잘 알았지만 작업을 모르는 지식이나 경험이 작은 근로자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고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있을 때도 적정성 평가하고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유효성 부분에서도 적정성을 검토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서류의 보존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서류를 어떻게 보존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호 서류를 3년이고요. 이의 경우는 2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2년 동안 보관한다. 노사협의체 동일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3년인데요. 3년 동안 보존하는 서류 한번 볼게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사람을 선임하는 일반 서류, 노동부에 선임 서류 넣는 거 3년 합니다. 안전이나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그냥 안전보건 조치 적은 서류도 3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는 것도 3년이고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조사, 작업 환경 측정을 하기 위한 일반 서류는 3년인데요. 측정 결과는 5년입니다. 그리고 바람성에 대한 측정 결과는 우리가 건강진단도 동일했죠. 건강진단 결과 5년인데 바람성은 30년이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시고요. 건강진단에 관한 일반 서류는 3년이죠. 근데 동일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5년, 바람성은 30년 보관합니다. 자, 안전진단이나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이나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이나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인증이나 검사하기 위해서 주고받고 한 서류도 3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역시나 안전인증도 3년이죠. 보존합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거는 뭐예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은 2년 동안 보존합니다.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2년, 그죠?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안전 확인이나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는 2년 동안 보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용으로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했던 자료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읽고 그 파란 글자 보시고요. 지금 이제 첫 시간부터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 요약한 자료 정도,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법규에 대한 내용, 이제 첫 과목에 나오는 내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까지 공부하는 동안도 힘드셨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별표 3개와 2개를 공부를 잘 하셨다면 실기 필답형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공부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내시고 정리 잘 하시고 두 번째 과목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